여러분, 이란의 지하 벙커 안에서 무려 5,000명의 정예 병력이 산채로 갇혀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벙커는 수조 원을 투자해 지하 100m 깊이에 건설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는 단 한 곳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72시간 만에 1,700개에 달하는 이란의 핵심 목표물들이 소멸되었고, 이란이 보유했던 전체 미사일의 80%에서 90%가 단 한 발도 발사되지 못한 채 땅속에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그 사흘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안전하다. 이것은 전쟁의 역사 수천 년 동안 변치 않는 진리처럼 통용되던 공식이었습니다. 이란 역시 이 공식을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들은 거대한 산맥 아래 깊숙이 파고 들어가 수십 미터 두께의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웬만한 폭탄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다고 확신했으며, 실제로 그 안에는 수천 발의 탄도 미사일이 빈틈없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이 요새는 최후의 보루이자 결코 무너지지 않을 방패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난공불락의 요새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치명적인 문제가 단 하나 존재했습니다.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있었지만 비상 상황 시 외부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 통로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단 하나의 출입구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죠. 이것이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 테헤란 인근 절벽 아래에 자리 잡은 이 요새에는 5,000명에 달하는 정예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폭격기가 그 유일한 입구를 향해 정밀 유도탄을 꽂아 넣으면서 요새의 심장부와 같은 그 출입구를 통째로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육중한 콘크리트 잔해가 입구를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그 순간 5,000명 전원의 지상과의 모든 연결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 겹겹이 쌓아올린 그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이제 그 안에 갇힌 아군을 꼼짝 못하게 짓누르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조 원을 들인 최첨단 요새가 한순간에 5,000명을 매장해버리는 거대한 관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깊이 숨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오랜 믿음이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잔혹한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구가 봉쇄된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에서 수천 명이 숨쉬고 거대한 장비들을 가동시키려면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가 끊임없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환기구, 공기정화 시스템, 그리고 전력 공급선과 같은 필수적인 시설들이 모두 지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연합군 폭격기는 이 모든 시설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공기가 끊긴 지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내뿜는 열기와 유독가스가 빠져나갈 곳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밀폐된 공간의 온도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산소는 분 단위로 빠르게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정예 병력이라는 칭호를 달고 있다 해도 숨을 쉬지 못하면 그 어떤 의미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설계가 이루어졌을까요? 애초에 이 요새를 설계할 때 고가의 미사일을 보호하는 데에만 모든 신경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을 들여 콘크리트를 겹겹이 쌓아 올리고도 정작 안에서 근무하는 수천 명의 병력이 위급할 때 빠져나올 비상 통로는 단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기는 소중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리 최첨단 장비가 많다 한들 지상으로 나오지 못하면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며 아무리 잘 훈련된 엘리트 병력이라도 산소가 없으면 끝장입니다. 이 요새들의 입구를 실제로 틀어막은 것은 영국 남부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랜서 폭격기였습니다. 그런데 출격 전에 매우 특이한 작업이 하나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이 폭격기에 장착되어 있던 순항 미사일 발사대를 전부 떼어내고 그 빈자리에 2,000파운드, 약 907kg 짜리 JDM 정밀 유도 폭탄을 빼곡하게 채워 넣은 것입니다. 순항 미사일이라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안전하게 발사하고 빠질 수 있는 무기인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이를 떼어냈을까요?
이는 적의 머리 위까지 직접 날아가 폭탄을 쏟아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안전한 원거리 공격이 아니라 코앞까지 다가가 적의 숨통을 확실하게 틀어막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의지의 표현이었죠. B-1B 랜서 폭격기는 초음속으로 적진을 관통하며 한 번에 무려 34톤의 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괴물 같은 전력입니다. 34톤이라면 대형 트럭 2대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의 폭발물을 날개 아래 잔뜩 품고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거대한 폭탄 창고나 다름없죠. 이러한 괴물 같은 폭격기가 단 한 대도 아닌 여러 대가 편대를 이루어 동시에 출격했습니다. 이란 상공에 도착한 랜서 폭격기들은 GPS 좌표가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찍힌 지하 요새 출입구를 향해 유도 폭탄을 일제히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을 찢는 듯한 갱음과 함께 터널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는 콘크리트 잔해 더미 아래로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요새로 들어가는 길도 나오는 길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산을 깎아 만든 요새의 문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영구적으로 봉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연합군의 공격은 단순히 폭탄을 투하하고 끝나는 일반적인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이 이번에 적용한 전술의 이름은 데카트론 스트라이크, 디케스란 스트라이크인데 쉽게 말하면 한 방에 모든 것을 때려 부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로 하나씩 천천히 적의 숨통을 조여가는 방식입니다. 1단계에서 출입구를 막고 2단계에서 환기구와 전력망을 끊고 3단계에서는 통신망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시기였습니다. 급하게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생명줄을 하나씩 끊어가며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략이었던 거죠. 이 모든 과정은 GPS 기반으로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기 구멍 하나, 전선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골라 끊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에 갇힌 병력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죽이는 것이 폭탄이 아니라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산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입구도 막히고 공기도 들어오지 않으며 전기까지 나가버린 치읓 같은 어둠 속에서 산소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너희는 이제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과 바하리스탄 지역에 자리 잡은 이란의 핵심 지하 기지들이 바로 이 방식으로 하나둘씩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기지들 안에는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대기 상태로 줄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사일이 많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밖으로 꺼낼 물리적인 통로 자체가 사라져 버렸는데 말입니다. 수조 원을 들여 만든 전략 자산이 한순간에 꺼내지도 못하고 관리조차 할 수 없는 땅속의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란 본토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피해가 과연 이란 안에서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공습의 파장은 이란 국경을 훌쩍 넘어서 중동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중동에서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십 년에 걸쳐 중동 곳곳에 촘촘하게 심어놓은 대리인 무장단체 네트워크 덕분이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까지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이 세력들은 모두 테헤란의 지휘 아래 하나로 묶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이 단순한 이념적 연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무기로 묶인 관계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무장단체들이 전투를 벌이고 끊임없이 도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란의 지하 창고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정밀 유도 미사일과 드론 덕분이었거든요. 쉽게 말해 이란 본토의 지하 미사일 도시가 중동 전역에 흩어져 있는 대리인 세력들에게 무기를 대주는 거대한 군수 공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기가 실려나가던 핵심 통로가 바로 그 지하 터널들이었는데 이 터널의 입구가 하나둘씩 연합군의 폭격으로 봉인되기 시작하면서 마치 동맥이 통째로 막혀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결국 이란 본토의 미사일 도시가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창고 몇 개가 파괴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동 전체를 하나로 묶어 움직이게 하던 거대한 힘의 축이 한순간에 뿌리째 뽑혀 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타격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과 레바논의 헤즈볼라입니다. 이 두 세력이 그동안 얼마나 거침없이 날뛰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국제 상선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여 세계 물류의 마비를 초래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끊임없이 로켓을 쏘아대며 긴장감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모하게 도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란이 뒤에서 무기를 끊임없이 대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총알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홍해에서 상선을 위협하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헤즈볼라의 로켓 도발 역시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남은 것은 이란에서 마지막으로 받아놓은 비축분뿐이며 추가 보급이 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연합군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공급망 자체를 완전히 끊어서 무장단체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무기 창고가 텅텅 비어가는데 본국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오지 않으니 이 무장단체들은 이란의 명령을 따를지 고민하기에 앞서 당장 내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것입니다. 무기가 없는 것도 치명적이었지만 여기에 더 무서운 문제가 하나 더 겹쳤습니다. 이란 본토의 지하 터널이 무너지면서 단순히 무기만 매장된 것이 아니라 테헤란 최고 사령부와 중동 전역의 현장 부대를 이어주던 핵심 통신망까지 함께 끊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는지 그동안 이 네트워크가 작동하던 방식을 보면 확연히 와닿을 것입니다. 테헤란에서 작전 명령이 하달되면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이라크 민병대는 바그다드에서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동시에 맞물려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톱니바퀴를 돌리던 모터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입니다. 현장 부대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어제까지는 테헤란에서 언제 어디를 공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전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령도 정보도 오지 않고 보급은 이미 끊겼으며 심지어 옆에서 같이 싸우던 다른 부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통일된 작전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따로 노는 세력들이 현대전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십니까? 최첨단 감시 위성과 무인기로 무장한 정규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잡기 쉬운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뭉쳐있을 때는 위협적이었지만 흩어지는 순간 그냥 하나씩 손쉽게 제압당하는 것이죠. 실제로 연합군 해군 함정의 레이더를 가득 채우던 드론과 대함, 미사일의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졌고 매일같이 쏟아지던 도발 대신 기묘한 정적만이 바다 위에 감돌고 있습니다. 보급도 끊고 통신도 끊었지만 연합군이 아직 손대지 않은 곳이 한 군데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이란 정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치명적인 심장부, 핵시설이었습니다. 이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등장한 전설적인 폭격기가 바로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인데 과연 이 폭격기가 유령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레이더 화면에는 그 어떤 전자적 흔적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란 역시 이러한 공격에 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최신 대공 미사일과 고성능 레이더 기지를 겹겹이 배치하며 새 한 마리조차 지나갈 수 없다 자부하던 철통 방공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러나 B-2가 이란 영공 한복판을 유유히 가로지르는 동안 그 견고하다던 방공망은 경고음 한 번 울리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빈틈없이 지켜보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그들은 적의 폭격기가 코앞을 날아가는 줄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방공망의 핵심 레이더는 다름 아닌 중국산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실전 상황에서 중국산 방공 레이더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투명성을 입증한 셈이 되었고 이는 이란이 중국을 믿었던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B-2가 정확히 조준한 곳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숨겨진 이란의 핵심 핵시설세 고디였습니다.
특히 포르도는 산 아래 80m에서 110m 깊이에 파묻혀 있던 이란 최고의 요새였는데 이곳마저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이 끝난 후 위성 사진을 확인해 보니 나탄즈의 입구 건물들은 통째로 사라져 있었고 이란 외무장관조차 핵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직접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산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핵의 심장이 멈춰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핵의 심장이 멈추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이번 공격에 사용된 것은 단순히 보통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 100m 깊이에 묻힌 시설을 뚫을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B-2의 뱃속에 실려있던 GBU-57이라는 특수 관통탄에 있었습니다. 이 폭탄은 무게가 무려 15톤에 달하는데 이는 중형 버스 세대를 한 덩어리로 뭉쳐놓은 것과 맞먹는 엄청난 질량의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GBU-57이 진정 무서운 것은 그 거대한 크기가 아니라 폭발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탄은 땅에 닿는 순간 즉시 펑 하고 터지지만 이 폭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60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내려가는 동안 꾹 참고 있다가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하는 순간에야 내부에서 폭발하는 지연 신관이라는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두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 한가운데까지 직접 침투하여 터뜨리는 것이죠. 수만 피트 상공에서 떨어지며 엄청난 위치 에너지까지 더해지니 웬만한 방어벽은 그냥 뚫고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폭탄이 포르도 지하에서 폭발하는 순간 강철과 콘크리트로 특별히 보호받고 있던 해관 신분니기들은 엄청난 압력과 열기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시설을 보호하려고 두껍게 덮어놓았던 그 안반층이 오히려 폭발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점입니다. 뚜껑을 꽉 닫은 압력 밥솥 안에서 폭탄이 터진 격이니 내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적을 막기 위해 쌓아올린 벽이 결국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도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작전이 끝난 후 허드슨 연구소와 현지 분석기관들이 내놓은 피해 집계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연합군이 정밀 타격으로 파괴한 전략 목표물이 무려 1700개에 달했습니다. 하루에 500개가 넘는 목표물이 지도에서 사라진 것인데 이 수치만 봐도 이미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납니다. 1700개의 목표물 중 절반 이상이 이란이 절대 뚫리지 않는다며 그렇게 자랑하던 지하 요새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난공불락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던 요새들이 고작 사흘 만에 절반 이상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란의 반격 능력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 상황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란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 하루에 35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사흘 만에 1000발 이상을 거뜬히 발사해야 정상이겠죠. 그러나 실제 발사 기록을 확인해보니 사흘 동안 미사일과 드론을 모두 합쳐도 700발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큰 소리쳤던 발사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인데 이는 단순히 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쏠 수가 없었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터널 입구들이 모두 봉쇄되어 버렸으니 안에 아무리 많은 미사일이 비축되어 있어도 밖으로 꺼낼 방법 자체가 사라진 것이죠. 차고에 스포츠카가 열대 있어도 차고 문이 콘크리트로 막혀버리면 한 대도 끌고 나올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결국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비축해놓은 전체 무기의 80%에서 90%가 한 발도 사용되지 못한 채 땅속에서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건설한 요새들이 대체 왜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원인을 파헤쳐보니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미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미사일을 숨겨놓아도 실제로 발사하려면 결국 발사대를 지상으로 끌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를 수조 원을 투자하면서도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세계 최고급 금고를 만들어 놓고도
정작 문을 여는 구조를 설계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공들여 숨겨놓은 것조차 제대로 숨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산속에 뚫어놓은 출입구가 삼각형 모양이었는데 자연 지형에 삼각형 구멍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군이 위성 사진을 찍어보면 푸른 산 한가운데 인공적인 삼각형 구멍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찍히는 겁니다. 마치 여기가 입구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과 다름없었죠. 실제로 미군은 이란 전역에 흩어져 있는 터널 입구의 정확한 좌표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심지어 타격 수년 전부터 이미 모두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아무리 열심히 숨겼다고 생각해도 미군에게는 이미 전부 다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노출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른바 킬체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발사대를 터널 밖으로 살짝 내미는 그 찰나의 순간을 정찰위성과 무인기가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자동으로 유도탄을 정확히 박아 넣는 시스템입니다. 발사대가 고개를 내미는 그 순간 곧바로 공격을 받는 것이죠. 숨기면 위성이 찾아내고 꺼내면 유도탄이 날아오는 상황. 이란의 지하 은폐 전략은 그 어떤 방향으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요새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익숙한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이란은 지하 요새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전 세계에서 터널을 가장 잘 파는 나라가 어디인지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이 북한이었죠. 북한은 한국 전쟁 이후 비무장지대 DMZ 아래로 남침용 터널을 직접 뚫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발견된 터널 중에는 시간당 3만 명의 병력과 탱크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규모의 것도 있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북한의 능력을 보고 자신들의 요새도 만들어달라며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에 북한의 건설 전문가 팀이 테헤란까지 직접 날아왔습니다. 이 팀에는 평양에서 북한 핵무기를 숨기는 벙커를 직접 설계했던 지하 건설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국 핵무기를 숨기던 노하우를 고스란히 들고 이란에 컨설팅을 해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터널 굴착 장비, 지하 구조물, 설계 기술까지 여러 건의 계약을 맺고 넘겼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자신들의 땅밑을 파면서 쌓아온 기술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인 아주 짭짤한 장사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북한의 기술로 만들어진 난공불락의 지하 요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군에게 단 사흘 만에 뚫려버렸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출입구 설계부터 환기 시스템까지 전부 허점투성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자신만만하게 수출했던 지하 요새 기술의 성적표가 전 세계 앞에서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버린 셈입니다. 중국산 레이더에 이어 북한산 요새까지 이란이 믿고 구매했던 물건들의 실전 성적표가 하나같이 처참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란이라는 한 국가가 무너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속에 숨으면 살 수 있다는 수천 년 된 고정관념 자체가 종말을 고한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더 깊이 파면 팔수록 생존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AI과 초정밀 타격 기술이 만나면서 그 상식이 통째로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이제 고정된 요새는 이치가 노출되는 순간 거대한 표적이 될 뿐입니다. 더 깊이 파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비단 중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바로 킬체인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국방부가 한국형 킬체인 개념을 처음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키워온 시스템이며 올해 배정된 예산만 해도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란에서 실전으로 증명된 바로 그 전술이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최신 전술이 환기구나 전력선 같은 생명줄만을 골라 마치 액과 수술을 하듯 끊어내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비용은 적게 들고 효과는 훨씬 크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의 손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찰위성이 실시간으로 여론을 감지하고 무인 폭격기가 자동으로 좌표를 잡는 속도는 이미 인간의 판단을 넘어섰습니다. 방어하는 쪽이 뭔가를 결정하기도 전에 공격이 끝나버리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결국 이란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난공불락의 환상은 정밀 유도탄 앞에서 반사흘 만에 산산조각이 났고, 깊이 숨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에 갇혀있던 지도부의 오만함은 수천 명의 정예 병력을 어둠 속에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보급로도 끊기고 핵시설까지 잿더미가 된 지금 이란에게 남은 카드는 거의 없습니다. 중동의 세력 균형이 통째로 뒤집히고 있는 중인 것이죠. 콘크리트 두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술의 장벽이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멈춰 있으면 무덤이 되고 움직여야만 살아남는 전쟁의 새로운 공식이 이번에 확실하게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란이 이대로 주저앉을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수십 년 걸려 만든 요새가 사흘 만에 무너지고 보급로도 끊기고 핵시설마저 잿더미가 된 현실. 확실한 건 단 하나입니다. 콘크리트 두께가 아니라 기술의 속도가 전쟁을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